갑작스럽게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으셨다 보니까 장애를 입은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슬픔이라든지 좌절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형태의 감정들이 표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두고 내담자가 편하게끔 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교통장애인 자활협회 교통장애인 재활자립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용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협회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당사자이신 장애인이신 분들과 중도 장애인이신 분들 서비스 대상이 포함이 되시고요. 전문 상담이라든지 장애인들 재활자립, 건의공모, 가족 지원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골자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전문 상담과 재활 자립을 골자로 한 센터 운영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장애인 동료 상담 양성 사업, 도로 시설물 같은 거를 교통 약자가 직접 모니터링하는 사업 같은 것들을 연도별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장애라는 게 장애의 원인이다 보니까 장애 유형에는 속하지를 않아요. 뭐 아시다시피 그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가 이제 물론 뇌병변이나 척수, 지체장애인 경우들이 많지만 그 외적으로 이제 수반하는 여러 장애들이 있다 보니까 교통장애에 국한되지 않은 다른 장애인이신 분들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를 한 가지로 국한하는 것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중간에 이제 선천적 장애와는 다르게 후천적 장애에 포함이 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중도 장애인 서비스 형태로 좀 지원을 하게 되었고, 가해자, 피해자 구분 없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가해자이신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피해자이신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뭐 국한해서 이렇게 서비스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비자발적인 걸로 인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상담의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담이라는 게 사실 무엇보다 내담자 자신이 스스로 답을 줘도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변화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상담만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 상담, 장애 당사자이신 개인 상담도 포함을 하지만 이제 뭐 장애 당사자와 뭐 아내가 되실 수도 있고, 혹은 장애 당사자와 뭐 이성 교제를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범주를 두고 국한을 하진 않고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가까운 관계라고 하면 상담을 같이 수행할 수 있게 전문 상담사분이 오셔서 상담을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통계 자료 수치나 이런 것들이 명확지가 않다 보니까 우선 교통사고 당사자들에 대한 그런 표본이 필요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당사자 실태조사를 좀 먼저 수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 연도에 직업재활 로드맵이라고 해서 사고 이후에 어떻게 다시 원 직장으로의 복귀나 혹은 새로운 직장으로 이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 같은 거를 연구를 했었고, 교통장애인 재활자립 모델화라는 연구 자료로 집대성을 해서 올해 토론회까지 이어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직업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혹은 모의 면접 같은 것들을 도와드리는 취업 전 교육, 그 다음에 취업 알선, 내담자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직종이나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선해서 보여드리고, 내담자가 원할 경우에 이제 입사 지원을 해드리는 형태고요. 입사 지원한 업체에서 면접 제의가 올 경우에는 함께 동행 면접을 해드리고, 합격을 하셔서 근무를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사후 관리 차원에서 사업체에 방문 드려서 어떻게 근로를 하고 계신지, 직원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점검하러 나가는 형태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잘된 케이스라고 하면 그렇게 공공기관 쪽으로 취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로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보장도 되고 안정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좋은 면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내담자는 원하는 직종인데 신체적인 어려움이라든지 혹은 뭐 집안의 여러 이유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는 강제로 포기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또 없는 부분이고, 또 내담자 스스로 그거를 받아들이는데도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안타까웠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한정적으로 올라오는 형태들은 좀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형태의 일자리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요. 그 외에 이제 미화직이라든지 생산직이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있는데 다 나열하기에는 좀 생각이 잘 나진 않네요. 사업체 개발을 필요로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문의를 드리고요. 원래는 저희 그 사업 프로세스 안에 사업체 방문을 드리는 과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방문 드리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유선 전화라든지
앱이라든지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사업체를 확인하는 형태가 주로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한다면은 좀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들 있잖아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워크투게더 사이트 이런 데를 좀 많이 활용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조심스럽죠. 기업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전화가 오니까 당황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왜 어떤 목적으로 여기에 방문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는 부분은 있는데 대부분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취지는 좋은 건 아는데 여러 내부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형태의 답변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지정된 장소,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진 전시를 한 다음에 피켓이랑 어깨띠를 두르고 교통사고 줄입시다 하는 이런 형태의 캠페인으로 좀 이루어졌다가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19가 심해져서 요새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온라인 인증 챌린지 형태로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장애인이라는 거는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리적인 사고의 그 횟수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사고라는 거는 내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보행자라든지 차량에 같이 타고 있는 동승자 모두 항상 신호 준수라든지 위험성을 항상 인지를 하면서 안전운전을 하고 방어운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대상이신 분들께서 만족도가 높으실 때 큰 거든 사소한 거든 행복하다라는 감정 표현을 해주실 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 2021년도에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교통장애인 재활자립 지원 사업하고 교통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동료 상담과 양성 사업, 교통약자가 제안하는 교통안전 모니터링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전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중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